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8월에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사실 7월 말에서 8월에 시장 흔들어주면 땡큐고 안 흔들어주더라도 이 수출이 성장하고 있고 충분히 미국으로 점유율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댓글 달아주시는 걸로 제가 힘을 정말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꼭 하나하나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관세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기분 관세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기본 관세 아닙니까? 근데 기분대로 약간 관세를 최근에 부과하고 있다, 기분대로 관세를 던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기분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 국가의 협상을 위해 연기한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8월 1일인데, 이 이후에 기본관세 10%가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만약에 협상 안 해? 그럼 너네는 일단은 관세 10% 이상은 유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이 기본적인 관세를 크게 부과할 수도 있고 적게 부과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우리한테 돈 많이 벌어가? 그럼 그만큼 관세 많이 내. 조금 벌어가? 그럼 조금 덜 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 기업, 농장주, 어부, 농민 기업에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 많이 사가고 우리한테 시장 개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득을 보게 해주면 야 너네도 내가 도와줄게,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손해봤으니까 야 너네도 좀 가진 거 좀 내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한 관세를 지불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관세 내는 거 억울하게 하지 마. 당연히 시장도 크고 여기 오면 돈도 많이 버는데 그만큼 내야 되지 않겠어? 약간 뭐 입장료 같은 거죠. 입장료 내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분대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관세를 부과를 안 하면 또는 관세가 내려가면 당연히 이득이죠. 근데 관세가 안 내려가더라도 성장하고 내려가면 더 좋은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분기 수출이 확정이 났습니다. 6월 말일까지 가면은 2분기 수출이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수출이 발표를 했고 2분기 수출 중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우린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라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제 관세에도 성장 중인 기업이 있더라. 그게 경동나비엔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일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동나비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대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 가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유럽 고효율 난방 시장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얘기는 유럽에도 진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 유럽 매출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해외 진출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은 콘덴싱 온수기 MPE의 유럽형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죠. 뭐다? 아,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구나. 여기서 우리가 멘트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호텔, 병원, 빌딩 등에서 사용 가능한 상업용 온수기 솔루션 MPE 캐스케이드 시스템 제품을 선보여서 현지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고요. 이 브리티시 가스가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영국 전역과 주변국인 아일랜드에 한 6,500명의 엔지니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더라. 그래서
유럽에 좀 진심을 다해서 뭐 나가고 있고 유럽에 진심을 다해서 지금 진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동나비엔이 수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 2분기에도 수출이 정말 잘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유럽 얘기를 가져온 겁니다. 이 가장 최근 얘기라서. 수출치를 열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출치를 저희가 어디서 열어볼 수 있냐, 이 무역 통계치를 실제로 트라스라고 해서 열어보면은 그냥 열어볼 수 없어요. 우리가 HS 코드라 그래서 실제 이 제품에 대한 코드, 그 제품의 코드와 주소, 이것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적으면 우리가 뭐 지금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모든 코드 있잖아요. 그게 뜨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방금 얘기한 이 가스식 온수기 관련된 코드를 입력해서 주소를 입력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어떤 게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평택 공장 수출이에요. 근데 이게 뭐 100% 완전히 뭐 오차 없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이 수치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평택 공장 수출이고요. 보시면은 19, 20, 21, 22, 23, 24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달러입니다. 달러인데 이게 이제 600만 달러, 700만 달러, 뭐 1700, 600만 이 1700, 600만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1700이 아니죠. 1억 7600만 달러입니다. 미안합니다. 1억 7600만 달러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온 거고 2024년도까지 해서 지금 이게 수출인데 수출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사실 이 구간은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24년도에 고점 뚫고 4억 달러까지 올라왔죠. 4억 달러까지 올라온 다음에 25년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이제 1분기, 2분기 수치를 보니까 1분기 수치가 얼마예요? 지금 약 7,900만 달러였습니다. 2분기 수치가 얼마면 더 올라왔죠. 2분기 수치가 약 1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1분기에 갑자기 확 꺾였으니까 주가가 탁 꺾인 거거든요. 다시 지금 수출이 바닥에서 끌어올려지고 있더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수출이 괜찮네. 근데 이 수출을 지금 이렇게 열어보니까 또 애매해. 그래서 월별로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월별 수출로 열어보면은 보시면 2025년도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1억 8천만 달러 수출해서 1월, 2월, 3월 좀 애매했어요. 수출이 사실. 그러다가 4월, 5월, 6월 다시 수출이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좀 별로였고 2분기가 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6월에 살짝 꺾이긴 했지만 여름이라 그래요. 이제 슬슬 뭐예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적인 비수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메인 시장이 시작이다. 그래서 1분기에 좀 꺾여서 주가가 꺾였지만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지금 분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 수출의 몇 퍼센트가 미국인데요. 이 수출이 뭐 어느 정도가 미국인데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수출의 50%가 넘는 수준, 사실 50%도 아니야. 왜냐면 총 매출의 50%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출은 대부분이 그냥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매출이 나고 총 매출의 50%가 미국에서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보면 미국 수치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케이, 이거를 좀 열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길래 경동나비엔 거를 굳이 쓰냐. 근데 미국에서 보일러를 쓰는 게 아닙니다. 뭐 땅바닥 데피고 이런 게 아니라 온수기를 써요. 물 데피는 거. 그래서 국내 보일러 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사실 각 집마다 보일러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이미 기름으로 변화된 지 오래됐고 난방 연료가 도심 위주로 보일러를 공급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 다 뜯어내고 내 거 써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탈탄소 시장에서 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콘덴싱 온수기를 수출하기로 한 겁니다. 콘덴싱이 뭐냐면 2번 돌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 한 번 데피고 그 열기로 한 번 더 데피고 뭐 이렇게 해서 2번 돌려서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저장식 가스 온수기를 써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용량으로 물을 데펴놓고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지금 당장 물을 내가 이만큼 쓸 건데 이만큼 대표. 그럼 당연히 가스도 세고 전기도 세고 정말 많이 샌다라는 거죠. 근데 물을 당연히 많이 쓸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이지만 조금 많이 쓰지 않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친환경 트렌드랑 안 맞아요. 뭐든지 소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동나비엔의 온수기는 순간식 가스 온수기예요. 가스를 이용해서 온수가 필요할 때마다 소량의 물을 가열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적은 가스와 적은 전기를 쓰는 거죠. 근데 물론 조금 비쌉니다. 조금 비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친환경 추세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순간식 전기 온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스가 아니라 전기로 데피는 건데 실제 시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사실 우리가 미국의 문제가 뭐냐면 광통신이라든가 이게 안 깔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충분하게 안 들어오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건 사실 힘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스가 낫더라. 그래서 노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외진 곳은 대부분이 가스로 하는 게 편하고 가스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경동나비에는 가스를 이용한 순간 가열 방식을 공략하기로 했고요.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줄이고, 왜냐하면 한 방에 대용량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끓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난해 4월에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가정 내 에너지 및 수도 요금을 연간 760억 달러까지 절감하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절감해야 된다. 그럼 절감 어떻게 하니? 고민해봤습니다. 물 좀 덜 써라. 이게 아니죠. 에너지와 유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온수기 효율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수기를 쓸 때 이 정도 에너지 효율이 나는 것만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2029년부터 판매되는 가스 온수기는 콘덴싱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해라.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으면 쓰지 마십시오. 2번 돌리는 거 아니면 쓰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동나비엔에 대한 경동나비엔에 대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구나, 좀 지켜볼만 하겠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열어보니까 경동나비엔의 매출입니다. 올해 1분기 경동나비엔의 매출액은 3,652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죠. 정말 높은 매출입니다. 근데 이 중 북미법인이 얼마냐면 59%, 60%예요. 그러니까 총매출의 1분기 총매출의 60%가 미국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동나비에는 미국으로 나아가고 미국에서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미국 매출로 기업이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로 가장 크고요. 국내가 35%, 러시아 3%, 중국 0.7%, 뭐 기타 등등이 2.8%. 이게 뭐 유럽이랑 뭐 여기저기 들어가겠죠. 아무리 합쳐봐야 아까 얘기한 수출 있죠. 그게 그냥 미국이 전부인 거예요. 이거 다 합쳐봐야 얼마 됩니까? 이거 다 합쳐봐야 지금 뭐 6%, 7% 안 돼요. 근데 지금 미국만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수출은 그냥 미국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됐냐면 약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린나이를 크게 앞서며 선두 자리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괜찮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쌈에도 불구하고 아까 순간가스 온수기가 다른 것보다 좀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린나이를 앞서서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의 신제품 하이드로 콘덴싱 퍼니스와 히트펌프를 앞세워서 더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에 대한 매출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심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음에도 얘기한 대로 관세 영향이 있고 해도 성장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수출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경동나비엔의 실적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2022년, 3년, 4년,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 보시면 4년 연속 성장이 이어졌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4년 연속 성장이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25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온수기,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지금 미국 나가는 게. 그래서 온수기를 보시면 지금 22년, 23년, 24년 보면은
23년까지 성장세가 막 두드러지진 않아요. 근데 24년부터 갑자기 한 20% 성장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몇 퍼센트, 대략 한 30% 성장이 나옵니다. 뭐 한 20%에서 30, 25% 정도 성장이 훅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성장세가 여기서 이어진다는 거죠. 25년도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26년도까지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25년도에 대한 실적도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일단 온수기가 잘 되다가 1분기에 살짝 꺾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2분기 다시 올라오고 3분기 좀 흔들리더라도 이 계절적 수혜인 4분기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서 아마 25년도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해볼만 하다. 그리고 현재 실적으로 봐도, 24년 실적으로 봐도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어주고 이제 슬슬 수급 들어올까 말까 하는 구간이 좀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을 좀 열어보면은 최근에 올랐다가 1분기 실적 확 꺾이면서 좀 죽었잖아요. 이때 이제 시장 빠지고 하면서 같이 밀렸는데 여기가 이제 버티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면 이러다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2분기 수출이라든가 좀 이 북미로 나가는 매출이 긍정적으로 확정 나다 보니까 그래도 추세가 좀 나쁘지 않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냥 이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관심을 두면 될 것 같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내려오든 어떻게 되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분할로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전 추세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이 전고점 돌파는 조금 리스크하니까 전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사실 추세로 이어지면 95,000원 뚫고 전고점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에서 관심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에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은 이 밀릴 때 오히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같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경동나비엔 거의 뭐 미국 중심으로 매출이 나고 있고 성장도 기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만 하고요. 시장이 밀려주면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적 대비해서 현재 사실 저평가 구간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이해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전망 관련주, 그 다음에 자료집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에서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사실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이메일 주소는 필요한데 그거는 개인 식별용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에요. 전부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21일, 18일, 17일, 16일, 15일 이렇게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 주광이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 댓글 하나하나 많이 보니까 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